인풋 시그널이 이제 출력 쪽에 전달될 거냐, 전달되지 않을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회로고, 뭐 기본적으로 뭐 AND나 뭐 OR 또는 뭐 AND나 NOR 뭐 이런 회로들을 가지고 enable 신호가 또는 뭐 disable 신호가 뭐 출력 쪽에 이제 전달되도록 또는 전달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AND 게이트 같으면 이쪽에 이제 두 개의 기본적으로 이제 뭐 최소 두 개의 입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하나를 시그널이라고 하고 하나를 이제 컨트롤. 두 개의 입력 중에 하나를 뭐 시그널에 해당하는 입력으로, 하나를 컨트롤에 해당하는 입력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거고, 이네이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컨트롤 쪽에 그래서 뭐 시그널 쪽에 A고 컨트롤 쪽에 이제 B라고 하는 입력이라고 하면 컨트롤 쪽 B에다가 1을 넣으면 A 쪽에 이제 시그널이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출력이 뭐 X라고 하면 이게 A가 되죠. 똑같이 나와있죠. 이렇게 들어간 대로 시그널이 들어간 대로 똑같이 출력으로 물론 이제 뭐 여기 있던 커런트가 직접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입력 커런트가 직접 출력단하고 연결되진 않죠. 중간에 다 끊어져 있을 텐데, 특히 시모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가 입력이 하이가 들어오면 A 입력이 하이가 들어오면 출력 X도 하이가 나오고, 입력 A에 로가 들어가면 출력 X도 로가 나오고, 이렇게 되도록 입력 시그널이 출력 시그널 쪽으로 그대로 이제 전달되도록 해줄 수 있고, 똑같은 회로를 가지고 이쪽에 이제 B가 이래서 0이 되면 그럼 이제 출력 X가 무조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시그널이 어떻게 되든 A가 뭐 이렇게 있어도 출력이 그냥 0이 나와버리니까 입력이 완전히 출력하고 출력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요 상태가 이제 이니에이블 상태겠죠. 상태고, 요 상태가 이제 디스에이블 해당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똑같은 회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랜드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네이블 상태 얘가 B가 1이 들어가면 이 인버트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X는 이 인버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형태가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B가 만약 1이면 어떤 이때도 이제 enable 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제 반전만 돼서 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A, B 입력이 들어가는데 입력이 제로 신호가 들어간다고 치고 출력 B를 제로, 컨트롤 시그널을 제로를 넣어주면 이제 disabled 시그널을 넣어주는 거죠. disabled 컨트롤 시그널을 넣어주면 이제 X가 이제 여기서 이 바인데 그게 이게 바가 아니고 여기는 무조건 하나가 이제 제로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제 하이가 돼서 나오는, 이제 X에서 1이 돼서 나오는 시그널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제 같은 하이 값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상태가 되고, 물론 이제 OR 게이트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고, OR 게이트를 가지고 또 한쪽이 이제 시그널이고 한쪽이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B가 제로일 때가 이네이블 상태가 되겠죠. B가 제로면 출력이 A가 돼서 나올 거고, 그대로 출력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이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 반대로 A, B에서 A가 입력이고 시그널 입력이고 B가 컨트롤 입력이고, B가 만약에 1이면 출력 X는 A와 무관하게, 입력과 무관하게 항상 1이 돼서 나와서 이때가 이해를 된 상태, 그러니까 시그널이 출력으로 전달돼요. 물론 이제 이건 뭐 봤지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인버티드 돼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입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태고,
이 경우는 입력이 전혀 값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값과 무관하게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디세이블 되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뭐 똑같이 노얼 게이트의 경우에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뭐 입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짜리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시그널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컨트롤 둘 다 컨트롤 인풋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시그널이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이네이블 신호는 B도 C도 제로가 되면 이때가 이제 이네이블 상태고 디세이블 되는 상태는 B도 C도 뭐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이 되면 출력이 무조건 1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이제 디세이블 되는 상태고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3개, 4개 뭐 여러 개가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시그널이고 이게 컨트롤 인풋이었다. 그러면 알 수 있으니까 분리를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이네이블 상태는 어떤 경우냐면 출력이 A가 뭐 나오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얘도 1이고 얘는 0이고 B는 1이고 and C는 0이고 이런 상태가 이네이블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거고 디세이블 된 상태는 뭐 B가 0이거나 또는 C가 1이거나 이더 둘 중에 하나 둘 다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된 상태가 이제 디세이블 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지 시그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디지털 서킷은 기본적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전달될 거냐 전달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뭐 증폭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널로그 신호는 뭐 증폭이니 뭐 정륜이 뭐 이런 어떤 그 크기와 관계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 디지털 신호는 그 크기라기보다 그 신호가 하이냐 로냐 그런 신호가 이 하나의 뭐 서킷을 통해서 출력적으로 전달될 건 전달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나 이런 그 회로들이 곳곳에서 쓰이게 되는데 뭐 보면 알듯이 바로 쉽게 볼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에그젬플을 하나만 보고 가죠. 자, 인풋 시그널이 A고 컨트롤 인풋이 B라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X도 있고 Y도 있고 이런 회로인데 그래서 이제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회로냐면 이럴 때부터 B가 1이면 이제 컨트롤 입력이 이제 1이 되면 아웃풋이 A로 나오고 A 쪽의 아웃풋이 그 A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출력 X 쪽으로 나와요. 출력이 지금 2개가 있는 회로예요. 좀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본 적은 없지만 뭐 수역이 2개 나오도록 해서 꾸며줄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B가 0이면 그럼 아웃풋이 이제 반대로 X가 제로고 Y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뭔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런 거죠. 컨트롤 입력 단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신호가 X 쪽으로 나올 거냐 Y 쪽으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출력을 셀렉트 해주는 아웃풋이 이제 2개가 있는데 2단자가 있는데 2단자 X나 Y 중에 어느 쪽에서 입력 신호가 그대로 나올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해주는 신호 그런 회로인데 이제 그 결정은 이제 B라고 하는 컨트롤 인풋이 해주는 뭐 그런 회로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2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출력 X가 나오고 또 출력 Y가 나오고 입력 A가 들어가고 입력 A가 2개의 게이트, 이네이블, 디세이블 서킷에 둘 다 일단 들어가게 하고 컨트롤 입력 B가 그걸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면 되죠. 그래서 B가 1일 때는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B가 1일 때는 B가 1일 때 B가 하이일 때는 여기가 1, 여기가 B가 1이면 여기가 X가 2에 해당한 거 나오겠죠. 이쪽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쪽 0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아니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인버터를 하나 붙여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가 1이면 그때가 이제 B가 여기는 0이 되는 때고 그때 Y는 0이 나오겠죠. 반대로 B가 0이면 B가 0일 때는 이제 X는 제로가 되고 B가 0이니까 인버터를 거치니까 얘가 B바가 0이고 B바가 이번에 1이 되니까 이번에 Y는 1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이런 회로를 꾸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반대로 뭐 지금 엔드 게이트를 썼지만 뭐 OR 게이트를 써서도 사실은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인버터를 이제 반대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가기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CMOS라고 하는 회로가 있고 또 그러니까 CMOS는 이제 MOS FET를 이용을 하는 거고 또 TTL이라고 하는 로직이 있는데 TTL은 이제 바이프로덕트 테스트를 이용하는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특성들이 좀 달라지는 거라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특성들 어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서킷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이제 달라지는 뭐 그 특성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디지털 IC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IC는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니까 여러 회로들이 다 더해져 있어 뭐 보통 이제 직접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직접화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작은 면적 안에 수많은 뭐 트랜지스터하고 뭐 저항하고 카패시터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 뭐 그런 칩을 이제 IC 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이라고 했으니까 뭐 신호가 1제곱 하이 로우에 해당하는 입력 신호 넣고 또 하이 로우에 해당하는 출력 신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회로를 이제 디지털 I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칩이고 나와 있습니다. 서킷 요거에 이제 약자인데 뭐 보통 이제 칩 형태로 주어지죠.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면 뭐 받치는 어떤 거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기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기판. 사실은 이제 웨이퍼가 서브스트레이트인 거죠. 보통 우리가 큰 보통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이제 웨이퍼가 있다고 하면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잘려 있고 어떤 거는 뭐 두 개가 잘려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이냐, 뭐 P타입 도핑을 했느냐, N타입 도핑을 했느냐, 이게 100면이냐, 111면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르고,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실리콘 덩어리예요. 실리콘 이제 싱글 크리스탈이고,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키워서 큰 인가수를 키워서 그렇게 잘라가지고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얇은 보통 뭐 1mm 좀 넘는 정도, 지금 현재 보통 쓰는 것들 그 정도 두께, 1mm에 뭐 이 정도 넓이면 손으로 잡으면 잘못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흔들면 부러져요. 굉장히 얇고 커서 잘 다뤄야 되는 그런 거죠. 좀 사이즈가 더 작을 때 5인치, 뭐 6인치 정도까지 뭐 그 정도에서도 이제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그 정도 사이즈를 썼었는데, 그때는 더 얇았었어요. 뭐 500 마이크로미터 지금은 이제 더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커졌는데 얇으면 더 잘 깨지니까 한 1.몇 밀리미터 정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실리콘, 주로 이제 실리콘,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다 실리콘 기판 위에 뭔가를 입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게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그 위에 실리콘을 하이 도핑을 한 그런 레이어, 또는 메탈 레이어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런 레이어고, 그 사이사이는 전부 인슐레이터가 쌓여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층을 올려서 이제 복잡한 그런 구조의 그런 구조로 뭐 트랜지스터를 만들든지 다이오드를 만들든지 레지스터를 만드는 그게 합쳐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실리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꼭 실리콘이 아니고 뭐 다른 반도체를 쓸 수도 있어요. 뭐 갤륨 아스나이드나 인디움 파스파이드 같은 다른 종류의 물질을 기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광통신금이라든지 또는 하이스피드로 뭔가 동작시키려고 하면, 실리콘은 이제 모빌리티가 조금 작은 편이라 뭐 갤륨 아스나이드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속도라든지 아니면 또 이것도 다이렉트 밴드 갭이 아니어서 빛이 안 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빛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는 이제 다른 물질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실리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실리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많고, 모래가 다 실리콘 옥사이드고, 석영, 장석은 뭐의 석영이 기본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니까 옥시전만 뭐 잘 알려면, 물론 이제 불순물도 제거하고 뭐 등등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리콘 덩어리를 얻는데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세상 천지에 아주 널려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레이터 층이 중요한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열만 가야지 뭐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인슐레이터를 바로 얻을 수 있어서 뭐 그런 점들이
실리콘이 이제 주요한 물질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웨이퍼가 있다고 하면 이제 웨이퍼에 뭐 공정을 거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 작은 사이즈 뭐 이게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뭐 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여기 요거 하나가 이제 나중에 칩이 된 거고 요 하나하나를 보통 이제 다이라고 불러요. 다이. 중다이 다이랑 똑같은 스펠인데 어쨌든 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 웨이퍼가 뭐 되게 큰데 이걸 한 번에 빛을 쪼여가지고 한 번에 뭔가 노광 작업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ASML 뭐 이런 데서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아이라인 뭐 이렇게 또는 뭐 아르곤 플로라이드 그 노광 장비들 뭐 이런 레이저를 쓴 노광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웨이퍼가 뭐 4인치, 5인치 정도 되는 웨이퍼를 사용할 때도 그 웨이퍼 전체를 한 번에 빛을 쫙 쪼여주고 그렇게는 이렇게 하이 인텐시티가 나오는 과거는 없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뭐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 같은 걸 쓰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런 하이 인텐시티 얻기 어려서 보통 한 번에 웨이퍼의 일부분만 뭐 노광을 해가지고 뭐 보통은 이제 한쪽만 딱 찍고 그걸 이제 그냥 웨이퍼로 옮기든지 뭐 보통 옵틱스가 옮기는 경우보다는 웨이퍼로 옮기는 게 쉬우니까 웨이퍼 밑에 스테이지가 움직여서 그 다음에 또 찍고를 여기가 뭐 한 100개쯤 물론 이제 한 번에 찍을 때 이렇게 묶어서 한 이만큼 이제 빔이 어느 정도 인텐시티가 나오는 영역이 한 이만큼 된다 그러면 한 뭐 이런 거 같은 뭐 수십 번, 뭐 100번, 이 웨이퍼의 다이가 한 뭐 600개, 700개 된다고 했을 때 600번, 700번 찍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뭐 4개씩 묶어서 찍는다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8개 묶어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번에 찍고 움직이고 찍고 해가지고 보통 한 번 찍는데 보통 한 몇 분 정도 한 웨이퍼 하나 다 찍는데 그 웨이퍼가 뭐 25장이 50장 단위로 보통 한 번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하나 찍고 2개 찍고 하면 전부 다 찍고 25장 또는 50장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보통 뭐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애칭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요거 하나하나 이게 다 붙어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를 다 떼내야 되겠죠. 떼내려면 이 뒤쪽 웨이퍼가 이제 아까 한 1점 몇 밀리미터 정도 된다고 했는데 1점 몇 밀리미터를 뭔가 잘라내면 다 깨지겠죠. 웬만큼 잘 자르기 물론 이제 뭐 잘 자른 사람이 있까 뭐 사람이 자르면 아주 뭐 저도 뭐 많이 잘라봤지만 그냥 100 웨이퍼 같은 것들은 그냥 면도날 같은 거 하면 쭉 그 어떤 이제 그 면으로 쭉 잘라주고 해서 자를 수는 있는데 한번 잘못 자르면 이제 웨이퍼가 거기 있는 칩들이 다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통 어떻게 하면 여기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의 뒷면 이제 앞쪽 면에만 이제 주로 뭔가 작업을 해서 공정을 해서 뭔가 도핑도 하고 뭐 인슐레이터 올리고 컨덕터 웨이어 올리고 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반대쪽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을 갈아내요. 그래서 한 두께가 한 1점 몇 밀리였지만 한 100 마이크로미터 근처 될 정도로 갈아내고 근데 얇아져서 이제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뒤에 스티키한 뭐 비닐 같은 거로 그래서 딱 붙여서 어느 정도 고정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솔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손쉽게 물론 이제 이게 다 메케니컬하게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뭐 열을 식혀줄 액체들도 좀 부어가면서 잘라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하나의 다이를 보면 이 바깥쪽 부분은 뭔가 이제 잘라내질 부분이니까 보통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불러요.
스크라이브 라인. 그러니까 약간의 두께가 그 스크라이브 라인 자체도 약간의 이제 두께가 있는 라인이어야 다이아몬드 소도 뭐 우리가 러지컬하게는 뭔가 뭐 선이라고 하는 걸 뭐 두께가 없는 선을 생각하고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든지 선이 두께가 있는 거죠. 뭐 연필로 그려도 볼펜으로 그려도 다이아몬드 소로 깎아나가도 다 어느 정도 그 면적이 그러니까 뭐 두께가 있으니까 요 하나를 이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크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이런 부분들 스크라이브 라인 물론 이제 좀 약간은 과장돼서 그리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다이아몬드 소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제 일단 다 잘라요. 다 자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뒤에 이제 스티키하게 뭐 적당한 걸로 붙여놨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다 잘라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로 이걸 이제 로봇 암 같은 걸로 딱 잘라놨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간중간에 비어 있겠죠. 비어 있으면 이걸 가져다 떼가지고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칩의 아래쪽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 면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핀이 들어있고 그 핀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해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여기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을 떼다가 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놔요. 이 다이를 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걸 이제 하나의 다이를 떼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다 잘라 있을 텐데 그 하나를 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리드 프레임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나서 그럼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에 물론 좀 회로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패드라고 불리는 외부하고 이제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연결선들이 있을 텐데 외부하고 연결할 때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외부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되겠죠. 이게 전파로 송수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류가 들어가서 또 전류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는 회로들하고 외부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게 계속 있죠. 계속 이 전자소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컨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좀 뒤에 뭐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이 뭐 게이트고 소스고 드레인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외부하고 연결되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뭐 메탈 라인이 있다고 해서 메탈 라인하고 소스하고 어떻게 연결해요? 여기 연결, 이 컨택. 뭐 게이트도 어디선가 이제 게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게이트도 외부하고 연결되니까 외부하고 연결되는 컨택기 여기 쭉 뚫어져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연결하는 부분, 컨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외부에 이제 메탈 라인 위에 이게 있는 라인이 여기 연결된 그 라인들이 쭉 연결이 돼서 여기 패드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 패드하고 외부에 이렇게 핀이 있으니까 핀 사이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핀 사이 연결을 이제 보통 와이어를 써서 하죠. 와이어를 쓰는데 보통 이제 울트라소닉하게 요 사이를 여기에 이제 패드가 있으면 그 패드하고 요 핀 쪽하고를 울트라소닉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핀들이 뭐 연결이 필요한 핀들은 패드하고 핀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요 핀은 소켓 같은데 딱 꽂게 돼 있고 그 소켓에서 뭐 메인보드에 있는 라인들을 따라서 쭉 하고 그 라인이 또 파워 서플라이하고 뭐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라인으로 메인보드 연결되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당연히 동작을 안 하는 거가 될 거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이를 가져놓고, 그러니까 뭐 IC 칩이 이만하다고 해서 그 칩만한 사이즈 다이가 그 안에 이제 그 서킷이 있는 부분이 그 사이즈랑 비슷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훨씬 작아요. 그 안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 되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많은 경우에 좀 크게 들어있어도 칩의 사이즈하고 비교해도 훨씬 작은 사이즈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그린 요 그림처럼 되어 있는 요 타입의 패키지를 DIP라고 불러요.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듀얼 인라인 패키지 이렇게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 듀얼이라는 거는 두 개라는 뜻이고 인라인이라는 하나로 쭉 정렬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기본적인 IC 칩의 패키지 형태예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칩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소켓에서 꽂고 그런 일 잘 안 하죠. 보통은 다 보드에 뭐 머신이 가져다가 납땜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아주 얇게 요 끝에가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두껍고 길어서 사실은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메인보드에 여기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치면 아마 뭐 이런 거 봤을 텐데 이걸 끼면 여기 이렇게 턱이 져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돼 있고, 그러면 보통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납땜을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니퍼 같은 거 딱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옛날에 사람이 납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고, 물론 이제 이런 상태의 소켓을 미리 꽂아가지고 똑같이 납땜을 하고 끊어내고 그 소켓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메인보드가 있으면 메인보드 위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제 뒤쪽에 메탈이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에 쪽에 있으면 이제 이 자체가 컨택이 되도록 돼 있어서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 여기다가 뭐 적당히 좀 열에 가하면 살짝 뭐 용융이 되게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두고 그 위에다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보통 J자 형태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붙도록 반대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정도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간격도 작고 핀 자체도 두께가 아주 얇고 뭐 이런 거인데 이런 위에다 살짝 얹어 놓은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물론 이제 뭐 적당히 에너지를 가해서 잘 붙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붙도록 하는 뭐 그런 식의 기술들을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다 컨택을 잘 하는 게 제 목적이라 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거가 이제 이런 타입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바이폴라 뭐 트랜지스터는 이제 들어본 거고 유니폴라 트랜지스터 이런 거 들어본 적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보통 이제 바이폴라라는 말을 쓰고 유니폴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극성이 하나다라는 뜻이고 바이폴라는 극성이 둘. 그렇다는 얘기지. 이 바이폴라는 일렉트론 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일렉트론 홀을 둘 다 역할을 하는 일렉트론 커런트도 있고 홀 커런트도 있는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라는 의미가 될 거고 유니폴라라는 뜻은 두 가지 종류의 캐리어가 차지를 실어 나르는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실어 나르는 캐리어고 홀이 포지티브 캐리어를 실어 나르는 캐리어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액션을 하는 커런트를 흘리는 데 있어서 일렉트론만 흘러가든지 홀만 흘러가는 그런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흔히 나눌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유니폴라라는 말 대신에 그냥 모스 FET라는 말을 설명 많이 쓰죠. 모스 FET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N채널 저번에도 봤지만 N채널 또는 P채널 이렇게 얘기해서 N채널 모스펫은 이제 일렉트론 모브먼트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홀 모브먼트가 있는 그런 타입. 그러니까 얘는 일렉트론만, 얘는 홀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이폴라는 이제 둘 다 움직이는 거겠죠. 자, 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뭐 NPN, PNP 뭐 이런 거 어떤 거잘 알고 있고 보통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치면 바깥쪽으로 이제 나온 형태가 NPN 이렇게 있고 베이스고 컬렉터고 에미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커런트 흐르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이게 이제 P 타입이고 이게 N 타입이니까 뭐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커런트는 물론 여기 볼티지 레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흐르는 커런트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흐르는 커런트 이 두 가지 커런트가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여기 있어서 홀도 들어가고 여기 P타입이니까 홀이 움직여가는 그 바이폴라니까 둘 다 하니까 홀이 그 베이스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 그림대로 만드는 거는 옛날 옛적에 이 그림들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이 커런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트라고 하는 게 이제 홀 커런트에 해당하는 게 될 거고 일렉트론들은 이제 컬렉터하고 에미터인데 에미터 쪽에서 보통 이제 볼티지가 낮은 쪽에 에미터를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낮은 쪽에 에미터를 둔다고 치면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에미터 쪽에서 이쪽으로 컬렉터 쪽으로 뭐 일렉트론의 모션은 커런트의 방향이 반대일 거라 그러니까 말 자체도 그런 거죠. 에미터라는 게 뿜어내는 거죠. 일렉트론 뿜어내는 쪽이고 컬렉터는 그거를 컬렉트하는 쪽이고 뭐 이런 의미로 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런 트랜지스터예요. 뭐 유니폴라라고 되는 건 이제 보통 N채널, P채널이고 두 개 다 같이 사용을 해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패스가 생겨서 커런트가 쓸데없는 커런트가 많이 흘러서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쓸데없는 커런트가 흐르는 상황을 상당히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그걸 이제 CMOS 컴플리멘터리 N 채널 하고 P 채널 모스펫이 사용되는 걸 우리가 CMOS라고 불러요. 이렇게 모스 FET는 보통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쪽이 소스고 한쪽이 드레인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쪽 위쪽
위쪽을 하이 볼티지 쪽, 아래쪽을 로우 볼티지 쪽으로 그리는 게 보통이고, 왼쪽에 입력, 오른쪽에 출력. 보통 이제 그렇게 그리는 게 보통이긴 해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 TTL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를 쓰는 그런 회로를 그런 이제 로직 서킷을 TTL이라고 불리고, 요거는 요거의 약자예요. 트랜지스터 로직 앞글자 TTL 이렇게 되는 이걸 따서 TTL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니 뭐 트랜지스터가 바이폴러 한 가지 타입만이 아니고 모스FET도 있는데 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썼느냐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양산이 된 걸로 따지면 바이폴러 트랜지스터가 더 먼저 양산이 됐어요. 더 먼저 개발이 되고 상업적으로 더 먼저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했던 게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름들을 다 먼저 가져간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을 때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한 그런 이제 디지털 서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모스FET가 사용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양산이 되고 하면서 사용된 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CMOS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파워 소모의 문제 때문에 N채널, P채널, 모스FET를 다 사용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다 CMOS만 살아남아서 CMOS만 사용하게 돼서 CMOS라고 부르고 CMOS 로직이라고 부르고 이제 P채널, N채널을 다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로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러니까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스FET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트랜지스터 종류들을 이용해서 각각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보통 그걸 이제 바이시모스라고 해서 바이폴러랑 시모스를 같이 한 웨이퍼상에 한 다이 안에 다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따로따로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들만 쓰거나 아니면 시모스 그러니까 모스FET들만 쓰거나 해가지고 디지털 서킷을 만들고,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칩들을 붙일 때는 뭐 붙일 수도 있겠죠, 알아서. 그렇게 보통 이제 만들어서 요거는 CMOS 칩이다, 요건 TTL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DRAM, 플래시, 뭐 CPU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다 CMOS예요. TTL은 주로 주변 회로랑 연결하는 그런 쪽 그런 뭐 쪽에만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안쪽에서 시그널 처리하는 것들은 다 지금 현재 CMOS죠. CMOS는 이 약자가 뭔지는 알죠. C는 이제 컴플레멘터리, N하고 P가 다 P타입을 다 썼다는 거고, N처럼 픽셔널. 모스는 메탈, O는 옥사이드, S는 세미컨덕터. 원래 처음 시작은 뭐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게이트인데 게이트를 메탈 게이트를 썼었고, 이 사이에 인슐레이터 층이 필요한데 거기가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커런트가 흘러가는 부분이 세미컨덕터 이쪽이 채널이죠. 그래서 여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게 물질의 이름을 따서 모스라고. FET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 게이트 쪽에 차지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서 그 필드가 이 채널 부분이 열리고 닫히고 채널 부분이 전기가 통할 수 있고 통할 수 이제 못하게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트랜지스터라는 의미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뭐 이런 거. 그래서 TTL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나서 뭔가 문제가 조금 더 뭔가 개선할 점이 뭐 생각돼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다음에 개량된 버전을 내고 또 이런 게 부족하면 그걸 또 조금 더 개량해서 또 새로운 타입의 TTL 회로를 발표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 가지 타입의 TTL 패밀리라고 부르는 몇 가지 종류의 TTL 로직 셔킷들이 존재해요. 처음에 만든 게 이제 74 시리즈고 74 그러니까 이게 앞에 번호 그러니까 칩을 보면 칩에 번호가 다 있어요. 보면 칩 위에 이제 마킹을 해놓는데 아까 그 뭐 다이를 그 리드 프레임 위에 다이를 놓고 와이어 본딩을 한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덮죠. 그 위로 이제 외부에서 뭐 수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캡을 덮고 그 캡 위에다가 마킹을 또 하죠. 보통 그 마킹을 할 때 뭐 이게 어떤 칩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보통 뭐 어떤 칩이고 언제 만들어졌다 날짜를 적진 않지만 몇 년도에 언제쯤 생산된 몇 번째 랏에 해당하는 그런 칩이다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일 앞에 74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디지털 서킷이다. 그러니까 엔드, 노, 뭐 이런 종류 우리가 이제 지금 쭉 배울 그런 칩들이다라는 의미로 74가 돼요. 물론 이제 이게 CPU냐 메모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앞에 번호가 다 달라지고 몇 가지가 있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서킷의 경우에 74 어쩌고 저쩌고 74S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TTL을 조금 개량시켜서 이제 S는 이제 셔티는 원래 이제 사람 이름이죠. 셔티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바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를 이게 아마 특허 같은 거에서 자기 이름이 빠져가지고 모스펫도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또 다른 타입의 트랜지스터도 뭐 개발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제 셔티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땄는데 이거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속도가 좀 빠른 그런 타입. 원래의 그 트랜지스터보다 이거는 차징 같은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속도가 좀 빠른 S가 들어가면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74 예를 들어서 7404 이렇게 쓰면 이제 앞에 쪽이 이게 디지털 서킷이라는 뜻이고 뒤에 쪽이 그 디지털 서킷 중에서 특정 어떤 회로이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헥스 인버터 뭐 이런 의미죠. 헥스 인버터가 6개 있다는 뜻이죠. 칩 하나 안에 인버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번, 3번이 하나가 입력이고 하나가 출력이고 이쪽에도 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6개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를 핀을 연결을 해가지고 6개의 인버터를 독립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 6개의
인버터를 가진 그런 칩, IC 칩으로 이번에는 S라고 하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한 칩은 어떻게 부르냐? 74 S04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주게 되죠. 이거만 보면 요거는 디지털 서킷인데 그 중에서 인버터가 6개짜리고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인데 요거는 조금 더 샤켓 트랜지스터를 써서 좀 속도가 빠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74 LX라고 하는 것도 있고 L은 이것도 로우 파워. 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이제 커런트 많이 흐르고 그러면은 파워 소모가 많고 그래서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 같은 걸 조금 적당한 사이즈 좀 큰 저항을 달아서 커런트를 줄이고 속도도 좀 낮아지고 뭐 이런 거죠. 로우 파워 샤키. LS 74 그러면 똑같은 LS 04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LS만 그다음에 이제 74 AS도 있고 AS는 이제 어드밴스드 샤키, 디테일 뭐 이런 거. 보통 샤키 쓴 거보다 뭐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 속도는 뭐 약간 빨라지든 비슷하고 약간 빨라지든 그런데 파워 소모를 줄이면서도 그렇게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끔 뭐 밸런스를 적당히 취할. 그래서 뭐 어드밴스드가 더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뭐 74 ALS 그러면 어드밴스드, 로우 파워, 샤키, 디테일 이런 거죠. 그래서 빨라지기도 하면서도 물론 이제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도 있어요. AS보다 느려지지만 파워 소모는 훨씬 더 줄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의 발전 또는 뭐 산업 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개발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쭉 붙어가지고 뭐 커머셜하게 풀리고 이렇게 되죠. 이것들은 뒤에 우리가 언제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요. 뭐 시모스도 보면 처음에 40 시리즈가 있고 처음에 이제 74처럼 CMOS를 이용한 그 디지털 서킷은 40번이 할당이 돼서 40을 썼었는데 이미 이제 바이폴라를 이용한 TTL 로직의 그런 칩들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에 CMOS가 딱 나와가지고 그 이미 사용된 다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TTL 칩들하고 호환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안 팔려서 망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74 그러니까 이 TTL하고 컴패터블한 그런 시리즈로 바꿔서 시모스 칩을 생산하고 그 칩을 시모스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한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래서는 이제 그냥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쓴 로직 그런 서킷들이니까 거기하고 비슷하게 볼티지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시장에 내놔야 팔리겠구나 해가지고 TTL 말하자면 이런 게 다 스펙이라고 부르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사양들 하이 때의 볼티지는 입력 하이 볼티지는 어떻고 입력 로우 볼티는 입력 하이 볼티는 몇 볼트 이상이 되고 입력 로우 볼티는 몇 볼트 이하여야 되고 출력은 또 얼마큼 볼티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양들이 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 아마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또 핀 번호도 또 멋대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렇게 딱 7404 이렇게 쓴 04 2번은 입력이고 3번은 출력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겠죠.